지금부터 강원대학교 학생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학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선거 관련 학생총회 사회를 맡게 된 부총학생회장 정영훈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51분, 현재 집계된 인원은 830명입니다. 강원대학교 학생회 측 제2장 15조에 의거하여 본회 회원의 10분의 1인 1324명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본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림에 앞서 지금 1번 안건을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계속 오시는 학우분들이 1324명이 되면은 그때는 학생총회로 해서 의결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전해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겨운 대한민국의 hun만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현 이 학생총회 의장인 이상준 총학생회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 이상준입니다. 네, 아쉽게도 개회가 성사가 안 됐지만 그래도 830여 분이라는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도 보시면 꾸준하게 학우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충분히 학생총회가 선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업을 끝나신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좀 와달라고 연락을 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장선거 관련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학생총회 개회를 못했지만 그래서 의견을 봐서 전체 재학생의 이게 의견이다라고 저희가 피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투표권으로 투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표 결과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유의미한 그런 또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건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총회 진행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안건은 총장선거 관련 학생 대응 방안 논의, 2번 학내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 선정 협의체 구성 촉구, 3번 민주적인 총장선거를 위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전체 재학생 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표 방법은 저희 총학생회 임원 및 중훈위 위원분들이 의결을 진행할 때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을 각각 들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때 입장해 주시면서 받으신 안건 번호에 맞는 투표권을 찬성 또는 반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임시 투표권은 저희가 이 설명회 학생총회를 진행하면서 혹시 모를 또 다른 의결사항에 대해 대비하여 임시 투표권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설명회 순서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총장선거 관련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진행하기 앞서 먼저 총장선거 진행사항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총장은 우리 대학의 대표이며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이고 강원대학교의 최고 의결권자로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내년 3월 10일경에 제12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장선거는
우리 학교 최초로 직선제로 진행이 됩니다. 총장 선거에서는 다른 민주주의 선거와는 다르게 투표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통의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1인 1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학교 총장 선거에는 학생들이 압도적인 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투표 반영 비율을 존재하게 됩니다. 이 투표 반영 비율을 선정하기 위해서 10월 8일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끝난 후 교수회장은 각 구성원 대표들을 소집하여 12월 29일 날 모여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교수회장은 나는 투표 반영 비율로 밀당할 생각이 없다. 국공립대 평균으로 가면 어느 구성원 대표든 각자 구성원들한테 돌아가서 설명하더라도 못하고 오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거니까 그냥 국공립대 평균으로 가자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수회장은 첫 만남을 가지기 전부터 다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교수회에서 주장하는 국공립대 총장선거 비율 평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대 평균은 교수가 100%일 때 직원 조교 16%, 학생 4%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치화를 시키자면 현재 강원대학교에는 교수님들이 대략 10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수들은 총 1000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직원, 조교 선생님들은 160표, 학생들은 40표로 총 우리 학교 총장 선거는 1200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1200표 중 학생의 표는 고작 40표입니다. 현재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대학원생까지 다 합치면 재학생 수는 대략 2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동물생명과학대학 재학생 수가 48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동생대 재학생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여도 총장 선거에서는 한 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동생대 재학생 모두가 투표를 하여도 교수님 한 분이 투표하는 것보다 더 낮은 현실입니다. 학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비율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공립대 총장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다시 경과보고로 돌아가서 그렇게 각 구성원 대표들은 29일 날 첫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에서 서로 간에 큰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협의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회의 중 삼척 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교수회장에게 교수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가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교수회장은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므로 당연히 교수가 주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야 한다. 직원들은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며 학생들은 4년 내지 5년만 있다 가고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다른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도 구성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교수회장은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 투표 반영 비율을 전체 교수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자기 주장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하겠다. 그냥 국공립대 평균으로 가든지 전체 교수회로 넘기든지 둘 중 하나 골라라 라는 식의 반협박성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 대표인 저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투표 반영 비율을 어떻게 교수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하였지만 묵살을 당하였습니다. 어찌 우리 학생들의 비율을 교수에서 정한단 말입니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듯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며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교수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에 의해 이런 행동들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대학의 총장 임명에 관한 법률 조항입니다. 이 24조 3항의 2호에 보면 총장은 교원에 의해, 즉 교수에 의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수회는 이 문구를 매번 인용하여 원래 교원들이 선정하는 것이다, 교수들이 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반박할 힘을 잃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법률 조항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조항입니다.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에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의 2호 교원의 합의된 방식을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바꾸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의만 되었을 뿐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회에서는 12월 10, 11일 양일간 걸쳐 교수 총투표를 진행,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장 선거 경과 보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 총장 선거가 우리 학생들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학우분들께서는 총장을 뽑는 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장은 우리 대학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정책, 사업들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총장님의 결정으로 우리 학우들의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동문에 있는 풋살장 다들 아시죠? 이것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총장님께서 2015년도 총학생회장단과 연초 미팅 당시 총학생회장단이 대표 공약이었던 풋살장 건립의 필요성을 어필하였고 총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강력하게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미팅 이후 10개월 뒤 풋살장은 그해 바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기 중앙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학교 내 동아리방에는 모두 냉난방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올 한 해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걸쳐 단 9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현재 김원영 총장님께서 올 한 해 제1순위 과제로 동아리방 환경 개선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0번 버스, 또 만약 총장님께서 회의적이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시행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듯 총장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총장 선거에서 비율을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비율이 높을수록 총장 후보자들은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낼 것입니다. 현재의 비율로 총장이 결정된다? 아마도 총장 후보자들은 학생들을 위한 공약보다 교수들을 위한 공약을 압도적으로 많이 낼 것입니다. 총장은 결코 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학교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학우 여러분들께서 총장 선거의 중요성과 지금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총장 선거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장 선거 관련 브리핑 마치고 1번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은 총장 선거 관련 학생 대응 방안 논의입니다. 우리가 이 이 설명회가 끝난 직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학우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좋고 방금 말씀드린 브리핑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자기 학과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 손 들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총장 선거와 관련한 학생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어떤 질문이나 사소한 질문이나 그냥 간단한 의견 조서도 저희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영재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중앙운영위원회 일분 그리고 총학생회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학생 통일을 열고 교수회를 비판하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교수회가 계속해서 4%를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총학생 회장님은 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방안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말씀드렸듯이 12월 11일 날 있는 교수 총투표를 무기한 연기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직원협의회에서 이제 비상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대위와 저희가 합동으로 뭔가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연다든지 아니면 뭔가 같은 행동을 해서 최대한 연기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게 무산이 되고 결국 전체 교수 투표로 가서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국공립대 평균으로 만약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크게 저희가 이 판을 흔들고 저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은 이 선거권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어느 한 구성원이 이렇게 그 투표권을 보이콧해서 투표를 안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지금 직원 쪽에 비대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을 때도 만약에 직원들도 국공립대 평균으로 간다면 직원들 또한 보이콧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국공립대 처음으로 저희 학생들과 직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교수들만 만약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하였을 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물론 저희 학교 입장에서 불명예스럽지만 그 원인 제공을 교수회가 했다, 교수들이 했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 교수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치욕적인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가장 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투표권을 보이콧한다는 게 누구 하나의 독단적인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이제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가장 최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과학이 이라고 하고요.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3년 전에도 관선제 투표할 때 지금 투표 비율로 반영해서 지금 총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표 비율은 일단 학생이 4%라는 것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학생하고 교수하고 교직원 사이에 숫자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생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학생의 적정한 비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거는 학생, 직원, 교수 이렇게 3주체가 동등한 비율 1대1대1 비율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 3주체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 이 3주체가 모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게 반영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은 수치를 내려서 주장을 했던 게 대학평의원회 인원 비율입니다. 여기서 대학평의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학평의원회는 올해 구성이 된 지금 저희 학내에 있는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이 4주체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걸 올해 안에 모든 대학교에서 다 대학평의원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유일하게 최초로 대학교에서 이 4주체가 모두 들어간 회의 기구이고 이게 최고의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 투표 반영 비율로 이 인원 구성 비율을 투표 반영 비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1대1대1 비율 다음으로 그걸 주장했고요. 그것의 비율은 그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회가 50%, 그 다음에 학생이 22에서 23% 사이, 그리고 직원분들이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최종의 그 협상을 볼 때 사실 20%도 좀 굉장히 어려운 수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는 두 자릿수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 임원분들도 혹시 주위에 손 들고 계신 분 없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소한 정말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 총장 선거 관련돼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화인류학과 최범락이라고 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학우분들과 총학생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아까 회장님께서 방안으로 보이콧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보이콧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보이콧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선거 혹은 투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뭔가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보이콧을 하고 교수회가 그대로 강행을 한다고 해서 총장 선거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이콧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대 사례를 들어보면 군산대에서도 17년도에 총장 선거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학생 대표가 이 비율로는 할 수 없다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군산대 교수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조금 당황해하면서 오히려 조금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교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지금 4%도 아닙니다. 이게 120 파이가 120%일 때 4%이지 실질적으로 100%로 파이를 환산하면 3점 몇 %입니다. 이 3점 몇 %의 확률은 진짜 지극히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 후대 또 13대 총장 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좀 대의를 희생하는 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저 혼자나 뭐 중앙 운영이나 확대 운영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는 꼭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전국 최초로 교수와 직원 이 보이콧을 해서 교수만 만약에 총장 선거를 해서 총장이 뽑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학교 교수회 되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게 그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 조명이 될 것 같고요. 네. 1060분입니다. 네, 현재 지금 인원지가 1060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300여 분만 더 와주시면 저희가 학생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교수회 쪽에서 이제 국공립 평균 반영 비율인 116.4% 이렇게 밀고 간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비슷한 비율로 반영을 해서 이제 총장을 뽑게 되었을 때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그 총장의 정책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게 이제 특정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부정적인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타 학교 자료는
이제 미처 찾아보지 못했고 저번에 총장이 있던 이제 11대 총장 선거에서 보면 사실상 이게 총장님들의 그러니까 총장 후보자들의 공약이 그때는 저희가 2.57%였습니다. 간선제였고 2.57%였는데 그때 공약들을 보면 거의 학교의 전반적인 그런 정책들에 큰 정책들에 관한 거지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만을 위한 공약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 총장 선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 비율을 높여야지 총장 후보자 분들이 학생들만을 위한 공약,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공약, 그리고 하다못해 그 총장 후보자들이 학생 대표들 찾아와서 혹시 불편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아야 그 빈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요. 총장 후보자들이 정말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공약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네, 질문 저쪽에 손 들어주셨거든요. 네, 질문 손 들으신 분들 못 찾아주셨나요? 질문하신 분들 혹시 소원 한 번만 다시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쪽에 제가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질문하실 분들 더 없으신가요? 질문하시는 분들 더 없으신가요? 네, 저쪽. 그래서 문화인류학과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시 언론이나 다른 주체들에게 혹시 제보를 하거나 하고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시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10시 반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가졌고요. 그때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언론사가 오셨고, 지금 강원대학교 총장 선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기사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언론 보도했고요. 오늘도 기자분들이 몇 분 와주셔서 네, 지금 취재를 아마 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언론에 최대한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이거 소리 좀만 더 높일 수 있나요? 최대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저쪽에 손 또 여기도 들으셨고요. 네. 네, 정치기업과 3학년 윤중현입니다. 현재 위하여 총학생회는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예상하시는 게 교수 회의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총학생회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에 그 차기 학생회장단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로 총장선거 대응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참여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학학과 2학년 최영춘입니다. 요즘 학생팀에 1300씩 하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총회가 상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그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학생총회가 개회가 된다면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의결 사항들이든가 어떤 뭐 발언이라든가 특히 마지막에 있는 이 결의문을 춘천 캠퍼스 재학생 일동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1324명이 넘어 주시고 그 의결한 사항은 저희 13,000명의 학우분들이 모두 다 이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오늘 만약에 끝까지 개회가 안 된다면 그 의견들은 그냥 여기 지금 1,000분 가량 되는 분들의 저희의 그냥 의견이었던 거고요. 물론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재학생 일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게 뭐 단어 몇 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조금 크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탈자가 좀 너무 많아. 그래서 1,300명 막상 된다고 해도 학생총회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 온라인으로 해달라 그러고 이번 한번 그 숫자로 좀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농업자원경제학과 학생회장 이혜원입니다. 이번 개회가 총회가 개회가 안 된다면은 혹시 추후에 다시 총회를 열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아마 중훈이 또는 화군이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 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학생 총회를 뭐 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중훈이 내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교육과 학회장 김은지입니다. 저희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혹시 작년에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학금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냥 큰 정책 속에 그냥 곁다리로 껴있는 거지 정말 학생들만을 위한 공약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은 양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가정교육과 학회장님이라고 하셨죠? 제가 사범대학 학생회장님 통해서 그 자료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이번 안건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은 학내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 선정 협의체 구성 촉구입니다. 안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맨 처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의 이후에 교원에 의해 합의된 방식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교수들끼리 투표 반영 비율을 선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9일부터 이뤄진 3번의 만남도 결국은 사적인 만남, 미팅에 그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회의 자료나 회의록 등이 남는 것이 아닌 정말 구성원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계속 회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만남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하여 학생 대표인 제가 그 만남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정식적인 회의가 아닌 이런 모임에서 비율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정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간사도 두고 회의록도 남기면서 정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거기서 제대로 비율을 논의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수회장은
원래 교수들끼리 정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다. 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만들 의무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중훈위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협의체 구성만이 교수회가 자행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동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 협의체 구성이 비단 학생 대표들만의 생각이 아닌 여기 계신 학우분들의 주장임을 교수회에 알리기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직원분들도 같이 뜻을 동의해주고 계십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이 끝난 후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김남찬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생들 투표율이 낮아서 그냥 무작정으로 학생 투표 비율을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늘리는 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늘리게 되면은 각 반대별 회장단이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 전체가 다 투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뒤쪽에 질문하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진행이 됩니다. 직선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선제가 그 구성원의 대표를 뽑아서 투표를 하는 거고 직선제가 모든 구성원이 다 투표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도 모두 다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투표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내는 그 한 표가 한 표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고 그 비율에 따라서 0.05표가 될 수도 있고 0.1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마냥 그러니까 비율이 낮다고 높여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훈위에서 주장하는 가장 주된 게 이번 안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비율은 물론 지금 낮기 때문에 그것도 올려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 반영 비율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모든 구성원이 들어가는 투표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하나의 구성원 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냐,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무조건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주된 주장 중 하나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투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2번 투표권이라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찬성 투표함을 먼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찬성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돌아다니시는 투표함에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총학생 임원분들. 네, 한 번씩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 위치에 있는 총학생 임원 중 한 분은 앞에 투표함 들고 배우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하얀 색깔 투표권인 2번 단번 투표권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돌아다니는 투표함에 투표권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 임원분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투표하시는 중에 안건 설명 한 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지금 투표하는 것은 총장 선거에서 학내 모든 구성원이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 선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를 하냐의 그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 선정 협의체의 의미는 지금 현재 이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회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협의하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협의체 구성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총학생회 임원분들은 지금 투표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최대한 투표하실 수 있게 투표함 여기 있습니다라든지 좀 소리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투표를 받을 수 있게 좀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투표 못하신 분 계신가요? 하고 여러분께 생각을 안전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번 학내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 회의 이번 투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2번 안건 흰 색깔 투표권을 지금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번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돌고 있는 투표함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흰 색깔 투표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반대 투표함 돌아주세요. 반대 투표함. 총학생 임원분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돌고 계신 총학생 여러분들 일단 다 나와주세요. 나오고 현재 받은 투표를 최대한 한 곳에 모아주세요. 한 곳에 모은 후 깨끗이 비워진 투표함을 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표함 비는 대로 바로 반대 투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는 투표함은 현재 이번 안건에 대한 반대 투표입니다. 총학생의 임원분들도 보시면서 반대 투표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투표 못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번 안건의 투표는 이렇게 종료하고요. 3번 투표 결과는 3번 안건 진행하면서 지금 개수기로 세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안건 설명 중에 투표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안건은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위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전체 재학생 결의입니다. 학생총회가 성사가 됐으면 이게 전체 재학생 결의문으로 이제 갔을 텐데요.
요거는 저희 오늘 학생총회가 개회가 안 됐기 때문에 확대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확대운영위원회로 게시가 될 거고, 이거는 교수회 확대운영위원회로 공문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명을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결의문 낭독으로 투표는 안 하고 결의문 낭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위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전체 재학생 결의문.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므로 교수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수회장의 발언이다. 이 발언은 마치 교수가 강원대학교 구성원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교수가 학생들뿐만이 아닌 학내 구성원 모두를 무시한 발언이다. 현재 교수회가 주장하는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100% 기준으로 직원 조교 16%, 학생 4%이다. 이 투표 반영 비율대로라면 교수의 한 표는 학생들의 500표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는 대학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의 권리를 총장 선거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총장은 교수들만의 대표가 아닌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이다. 그렇기에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수회는 더 이상 비민주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우리 강원대학교 내의 분란과 구성원들의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에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재학생 일동은 교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2월 10, 11일 양일간에 진행되는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 결정 관련 전체 교원 총투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 둘,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을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 셋, 학내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 선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 교수회는 위 요구사항이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1만 3천 학우 전체의 요구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합당한 이유 없이 위 요구사항들을 수용하지 않거나 묵살할 경우 재학생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2월 5일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재학생 일동. 방금 읽은 결의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대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교수회의 내일 중으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총회 설명회를 총장 선거 관련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교수회에 전달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입장하실 때 나눠드렸던 송카드를 들고 구호를 몇 가지 좀 제창하는 순서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호의 끝자리 4글자를 3번 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송카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교수회는 비민주적 총장선거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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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투표 반영 비율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투표 반영 비율 선정 전체 교수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가 분명 교수회에 닿기를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총장선거 관련 설명의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비록 학생총회가 성사가 되지 못했지만 1000분이 넘는 많은 학우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학생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대학본부에 행진을 한 다음에 본부 앞에서
교수 회장은 대학 본부 4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부 앞에서 다시 한번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을 한번 진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동참해 주실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저희 총학생 임원분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상 총장 선거 관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위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전체 재학생 결의문.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므로 교수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수회장의 발언이다. 이 발언은 마치 교수가 강원대학교 구성원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는 교수가 학생들뿐만이 아닌 학내 구성원 모두를 무시한 발언이다. 현재 교수회가 주장하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100% 기준으로 직원 조교 16%, 학생 4%이다. 이 투표 반영 비율대로라면 교수의 한 표는 학생들의 500표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는 대학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의 권리를 총장 선거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총장은 교수들만의 대표가 아닌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이다. 그렇기에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수회는 더 이상 비민주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우리 강원대학교 내의 분란과 구성원들의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에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재학생 일동은 교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2월 10, 11일 양일간 진행되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 결정 관련 전체 교원 총투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 둘, 총장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을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을 즉각 처리할 것. 셋, 학내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 선정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 교수회는 위 요구사항이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1만 3천 학우 전체의 요구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합당한 이유 없이 위 요구사항들을 수용하지 않거나 묵살할 경우 재학생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2월 5일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재학생 일동. 다음으로는 구호 제창 읽겠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마지막 네 글자를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회는 비민주적 총장선거 즉시 중단하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투표 반영 비율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라! 투표 반영 비율 선정 전체 교수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라! 네, 하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학생총회가 개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비록 이제 개회는 못됐지만 그래도 1,000분이 넘는 학우분들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학우분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같이 분노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이었고 어쨌든 학생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재학생의 의견사항을 보지 못했지만 그 1000분이 넘는 학우분들의 또 투표를 통해서 그 수치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교수회와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